제갈량의 출사표가 충신들의 옷자락을 눈물로 적셨다면 정철의 관동별국은 수험생의 교복을 그야말로 피땀 눈물로 적시며 오늘날까지 그 악명을 떨치는데요. 그는 정치가로서도 악평이자자해 오늘날 많은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국문학의 거장이며 악독한 정치꾼이란 평을 받는 송강 정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철은 1536년 돌령부 판관 정유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진 대단한 실력자는 아니었지만 큰 누나가 인종의 후궁이 되고 작은 누나가 왕족 계림군의 부인이라서 그야말로 조선의 로얄 패밀리였죠. 해서 어릴 때부터 궁궐을 드나들며 중종의 아들 경원대군과 친구로 지내며 앞날이 활짝 필 줄 알았는데 인종은 재위 1년도 못 채우며 승하하고 뒤를 이은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으나 명종 2년인 1547년 섭정을 맡은 문정왕후가 의사사화를 일으켜 이에 휘말린 정철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매형인 계림군은 반역죄로 능지처사당하고 이주정랑인 형 정자는 매를 맞아 장독으로 죽었으며 어린 정철과 아비 정유침은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죠. 명종 6년인 1551년 순회세자가 태어나 대사면으로 유배가 풀려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 정착하게 되고 정철은 집안을 일으키고자 학문에 매진하게 되죠. 다행히 정착하고 10년 동안 큰일이 없었고 기대승, 김인우 등 전라도 명사들에게 교육받으며 이 성훈 같은 젊은 인재들과 교류했고 17세엔 성산의 부 유광왕의 딸과 혼인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죠. 명종 17년인 1562년 27세로 장원급제하자 명종은 연회를 베풀며 옛 파이어볼 프렌드를 환대했고 사헌부 지평을 맡아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왕족인 경양군이 재산 문제로 살인을 하자 이를 대충 퉁치자는 명종의 청을 거절해 제대로 삐진 명종에게 좌천당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명종실록에선 윤두수가 처벌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오고 정철은 계속 승진을 한 것을 보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거나 큰 타격은 없었던 듯합니다. 경양군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정철은 파이어볼 프렌드며 임금인 명종의 말도 쌩깔 만큼 강직하고 고집센 면모가 강했으며 선주시대가 개막되며 사림이 집권하자 더욱 강경해져서 사림을 비판하는 대신 김계를 논박하고 이를 말리는 선조에게 굽히지 않고 할 말을 다해 선조의 진노를 파지크리를 먹는가 하면 동서분당이 시작되자 서인편에 서서 반대파 동인을 맹렬하게 억가해버리죠. 정철은 매사 직선적이며 다혈질적인 성품에 대인관계에서 호불호가 명확해 포용력 없고 괴팍한 성품이란 평가를 받는 데다 늘 술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거기다 강원도 관철사 시절 영산대천을 유람하며 관동별곡을 썼는데 그 글에서처럼 급장유 같은 좋은 관리가 되기는커녕 이를 팽개치고 유람하며 백성들만 피곤해해 원성이 찾아있다는 전설까지 남기죠. 다만 순탄치 않다고 알려진 그의 벼슬살이는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벼슬을 장원급제로 시작한 데다 왕실과 친분이 있었고 호불호가 명확한 만큼 이 성훈처럼 한번 친구가 되면 계속 관계를 유지한 데다 서인 내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조원 같은 사람에게 같이 일하자고 설득해 친해지는 등 그럭저럭 자기 인맥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동인에겐 반대파 저격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여색이나 비리로 탄핵당한 적은 없어서 덕분에 3사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고 도승지 예조참판 등 요직을 거쳐 48세엔 예조판서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 번 파직을 겪고 지방직을 꽤 오래 돌긴 했지만 이런 일은 조선의 공직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죠. 다만 절대 쉴드가 불가능한 게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의 술버릇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겪은 불우한 기억에다 그를 좋아하는 문장과 기질까지 겹쳐 그는 유독 폭음이 잦았고 이로 인해 공직생활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죠. 공무를 볼 때 늘 술에 취해 반쯤 사모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심지어 기초곡사 땐 늘 술에 취해서 죄인을 신문하니 주변 관원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조정이 압록강 근처 의주까지 내몰리고 평양성이 함락됐다는 급보가 올라오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철은 술에 취해 불참해버리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태를 보이죠. 어느 날 알코올 중독 판별법 중 하나가 밤낮을 구분 않고 폭음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정철은 이 항목에도 빠지질 않았죠. 선조가 딱 한 잔만 마시라며 하사한 술잔을 두들겨 펴서
넓게 퍼진 술잔으로 술을 퍼마시니라는 진위업을 떠나 그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를 제대로 보여줬죠. 그럼에도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을 넘겼으니 어찌 보면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술 취해서 임금에게 야자를 깠던 정인지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는데 1589년 기축옥사가 터지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절친 율곡이이가 세상을 뜬 뒤 1585년 동인들의 공격을 받게 된 정철은 고향 창평으로 내려가 은거한 뒤 술을 벗삼아 삼인곡이란 한국 문학의 길이 남을 아주 주옥같은 글을 짓게 됩니다. 닭살 돋는 문구와 아부성 내용을 어려운 용어로 번복한 수험생 입장에선 정말 주옥같은 작품인데, 여기서 잠깐 변명을 해주자면 당시엔 충과 효를 과시하는 게 사대부의 덕목이며 로망이었고 이는 정철 한 사람의 작품만 해당되지 않았죠. 혹자는 작품 속에 정치에 대한 미련을 내포했다고도 하지만 평소 정철의 정치적인 처신을 보면 그냥 개멋부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멋부리며 살면 좋았을 것을 1589년 정열읍의 난이 터지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옥사가 터지니 바로 기축옥사입니다. 선조는 정철을 우의정에 임명해 사건 조사를 명합니다. 평소 동인과 감정이 안 좋았던 정철은 이발, 정계청 등 무고한 이들을 많이도 해쳤지만 시간이 지나서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동인의 핵심 인물 최영경과 정원신을 구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영경은 옥사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정원신은 유배지에서 세상을 뜹니다. 무려 1000여 명이 희생당한 기축옥사가 끝나고 정철은 좌의정에 오르지만 동인에겐 불구대천의 원수로 찍히고 동인의 원로 이산에는 정철을 제거하고자 꼼수를 부리는데, 당시 미뤄졌던 세자 책봉 문제로 유성룡, 정철, 이산해가 모여 같이 책봉을 추청하자 논의했지만 이산해는 이에 찬동하는 척하다 슬쩍 뒤로 빠지니 유성룡은 주저하게 되고, 이에 성질 급한 정철이 멋모르고 앞장서서 추청해 선조의 비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 틈을 노린 동인들이 기축옥사 당시 정철의 위법과 증언 조작 혐의를 탄핵했고 이로 인해 1591년 정철은 갑산에 위리안 치당하게 됩니다. 선조는 적장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책봉을 미뤘지만 실상은 총애하는 왕자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그러나 위에 있는 형들, 특히 총명한 광해군을 밀어내 명분이 없었습니다. 해서 신하들도 눈치를 받고, 거기다 기축옥사가 터질 당시엔 자기들 머리 간수할 정신머리도 없던 차에 세자 책봉을 얘기할 정신머리는 더더욱 없었죠. 사실 비정상적으로 늦어버린 세자 책봉이라 누군가 나서서 총대를 매야 했고, 서장자 이매군이 워낙 개망난이라서 다음 서열에 광해군이 세자가 되는 게 원칙이긴 했습니다. 동인백정이라는 소리를 듣던 정철은 이산에 유성룡과 함께 나서서 여당과 야당의 당수가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적인데다가 기축옥사로 자신에 대한 선조의 신임이 두텁다 착각했으니 자신이 총대를 매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대단한 착각이고 패착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정철은 1592년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의 임진왜란이 터지자 피난길에 오른 선조는 전쟁 대비를 소홀히 한 이산의 유성룡을 내치고 정철을 복귀시키란 여론에 떠밀려 정철을 영중추부사로 복귀시키지만 1593년 명나라 사신의 농간으로 거짓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했다는 모함을 당해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정철은 강화도에 은거하게 되는데, 정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궁핍해서 친구에게 손을 빌리는 등 고생하다가 결국 1593년 12월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정철은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고 나름대로 고위직을 역임하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을 보였지만 권력의 속성에 무지했고 결정적으로 선조를 오판하고 이용당해 동인백정, 독철이란 악명을 얻게 되었죠. 교활하고 이기적인 군주 선조의 수작질이 빚은 참사였지만 진즉 정치판을 떠나지 않고 연연하다 선조에게 놀아나서 1000여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일조했으니 정철에 대해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에 대한 악평과 비난은 본인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국문학의 거장 정철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